자,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는 첫 번째 강의입니다. 이전에 OT 저기 부분으로 개요적인 부분으로 설명드리긴 했는데 첫 강으로 저희 교육과정 밴드 개설했고 가입 완료했는데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PC에서 밴드 접속 로그인, 그다음 밴드에 올려놓은 강의 자료 다운로드 또는 밴드 질문에 대해서 댓글 쓰는 거 방금 한번 실습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개요적인 부분으로 블로그 개념과 종류, 선택, 블로그 만들기, 벤치마킹. 우선 이번 타임의 주 포커스는 여기에 좀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 내용까지 다루고요. 파트를 다루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블로그 개념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웹에다 웹, 로그 합성어다. 웹, 인터넷에 로그는 기록한 일기, 기록하는 일기나 일지를 의미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개인적인 측면에서는요, 1단위별로 네이버에서 추천했던 그 대상은 뭐였냐면은 육아 일기 한번 적어보세요. 네이버 블로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추천은 하긴 했었습니다. 성장기 이런 것들 기록에 남기고자 하시는 부잖아요. 하루하루게 애가 커가는 모습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 다음 일지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판매 일지나 뭐 이런 쪽 접목시켜가지고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블로그는요, 나중에 파워블로그 벤치마킹 파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는 일반 뭐 어떤 뉴스 기사 글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리 파트 같은 경우에도 요리책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야 돼요. 내용 구성이나 이런 게 반드시 그 본인이 주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글 내에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나 어떤 부분들이 가미가 되어 있어야 블로그 성격에 맞는 글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블로그 해당 그 글이 상위 노출되어져요. 자, 개인 홈페이지보다 쉽게 만들 수 있고 글이 시간적 순으로 표시가 되어진다. 종류는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 정치 블로그. 정치 블로그 사례는 뭐 청와대 블로그 검색해보면 청와대 블로그 찾아져요. 그 다음 기업 블로그, 각종 기업들. 뭐 삼성 같은 경우도 삼성 블로그 형태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타 뭐 뉴스나 이런 부분들, 뭐 미디어 블로그들도 있고요. 회사 홈페이지 대신에 블로그를 회사 홈페이지 대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노출도가 블로그의 글은요, 블로그 영역에 노출되어지는데 네이버 검색 엔진의 검색 영역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가 블로그 영역이 제일 높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검색 엔진의 점유율도 네이버가 제일 높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블로그를 많이들 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네이버의 검색 영역 블로그에서부터 포스트까지 요게 PC고요. 요게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에서는 라이브라고 하는 서비스가 그 스마트폰에서만 서비스 되고요. PC에서는 서비스 안 돼요. 근데 요게 이렇게 넘어올 수도 있어요. 이전에 포스트는 스마트폰에서만 서비스가 됐었어요. 스마트폰에서만. 그런데 요게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재작년 4월 달에 PC로 추가됐습니다. 자, 우선은 요지는 뭐냐? 특정 검색어에 따라서 해당 검색 영역 단위별 이 노출 순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쨌든 블로그 영역의 어떤 컨텐츠의 노출도가 제일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PC보다 스마트폰도 많이 사용한다 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블로그는 따로 뭐 생성 절차가 없습니다. 그냥 네이버에 회원가입을 뚝딱 하면 그 ID 단위별로 블로그 공간이 뚝딱 만들어집니다. 자동 생성입니다. 현재 가입 기준은 휴대폰 번호당 3개까지. 왜냐, 가입 인증 절차가 휴대폰 번호 인증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당 맥시멈 3개까지 계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블로그 운영 목적,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그 주제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블로그 벤치마킹 부분인데요. 벤치마킹은 한번 따라해보자 이 말이죠. 잘 운영되어지고 있는 블로그들을 한번 분석해보고 그 블로그처럼 한번 글 쓰는 방법도 또는 블로그 꾸밈 그러니까 꾸민 상태나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블로그를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 그리고 관심 주제가 조금 정해지면 이 블로그를 추진하는 방향성이 좀 구체화되어지니까 좀 빨라요. 추진 속도가.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블로그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 네, 블로그를 왜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라는 부분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좀 있겠고, 저희 나중에 여기 교재 부분에 보면은 블로그 마케팅 여기요. 네. 에서도 보면 앞부분에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블로그, 네. 네. 블로그가 뭔가요? 블로그를 왜 하시나요? 네.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개인 브랜드를 만드는 도구로 사용이 되고, 광고와 홍보 용도로도 사용되고, 수익 도구로도 사용되고, 복합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네. 그 다음에 블로그 벤치마킹. 네. 벤치마킹 대상을 찾아라. 네. 그 다음 벤치마킹 할 때 꼭 봐야 할 항목들. 네. 그런 내용들이 네, 많이 일부 차지합니다. 네. 자, 벤치마킹 사례 대상으로서는 네이버 네, 블로그 홈페이지, 네이버 블로그 홈페이지, 네이에 보면은 네, 파워블로그와 이달의 블로그, 추천 블로그들이 있거든요. 네. 이 중에서요, 네, 저희가 이용해보자 하는 부분은 네, 파워블로그 한번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네이버 홈페이지 접속한 다음에 고정 메뉴 중에 블로그를 선택해 볼게요. 네, 선택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 홈페이지에 접속되어집니다. 여기가 네이버 블로그 홈페이지. 그래서 상단에 이 검색 엔진이 있는데 이 검색 엔진의 대상은 블로그 글, 네, 포스트가 글입니다. 블로그 글이나 네, 블로그 찾는 거, 특정 블로그 찾는 거, 블로그 주소, 블로그, 그 다음에 별명 및 아이디, 네, 이렇게 검색 대상 이렇게 블로그 대상으로 하는 글과 그 다음에 블로그, 그 다음에 네, 별명 및 아이디. 블로그의 기본 정보 설정 4가지죠. 블로그 제목, 블로그 닉네임, 별명, 블로그 별명, 그 다음에 네, 블로그 설명, 그 다음에 네, 프로필 사진, 이렇게 4가지 등록할 거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블로그의 네, 홈페이지의 네, 메뉴, 상단 메뉴 구성을 보게 되면 네, 주제가 한 31가지 정도 주제에 분류되어 있다라는 말씀 네, 드리고요. 나중에 내가 쓰는 글을 쓰고요. 최종적으로 발행하기 전에요. 이 글의 주제는 뭐냐라고 설정할 수 있어요. 설정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네, 해당 여기 영역 내에서 또 노출되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네이버 블로그에서 분류한 주제는 이렇습니다. 문학 및 책에서부터 방송, 스타 연예인, 일상, 네, 생활 노하우. 크게 볼까요? 엔터테인먼트 예술, 생활 노하우, 쇼핑, 네. 그 다음에 취미, 여가, 여행, 그리고 지식 동향,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요. 파워블로그. 네, 파워블로그, 공식 블로그, 이달의 블로그, 그리고 블로그 빅데이터, 챌린지 프로그램, 그 다음에 아이템 팩토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과정 명칭에도 저희가 이렇게 네, 포함되어 있는 파워블로그요. 파워블로그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2008년부터 2014년까지만 선정하겠다. 네, 그 이후에는 신규 선정 안 한다라고 이렇게 네, 중단 부분인데요. 기존에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선정됐던 네, 파워블로그들은 명예의 전당격으로 그대로 유지가 여기서 노출되게끔 네, 그대로 해 놓고 있습니다. 네. 경험과 정보의 공유 그리고 열정적인 네, 활동, 따뜻한 위용맞이로 블로그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신 파워블로그들이다. 네. 이렇게 홍보하고 있고요. 네.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에 파워블로그는 네, 카테고리 단위별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네. 보면은 연단위별 한 2명만 선정되어져 있는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일례로 IT 웹 프로그래밍 2명밖에 없어요. 네. 전국에 이 주제로 네, 운영하는 블로그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서도 2명만 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소성이 높죠. 네, 요리, 인테리어, DIY, 뷰티 중에서 요리도 많이 하거든요. 요리 같은 경우에 네, 보면은 지정이 8명밖에 안 돼 있어요. 네. 2014년도에. 그래서 제가 네, 수업 시간에 파워 블로그 벤치마킹 네, 사례로 네, 설명드리는
대상 블로그가 요 블로그거든요. 그래서 요거 설명을 드릴까 해요. 네. 다른 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파워블로그 네. 벤치마킹 네. 할 때 주의 깊게 봐야 될 점들 네. 요렇게 한번 네. 설명드리는 방식대로 한번 본인의 관심 주제가 틀리겠죠. 개인별로. 그래서 해당 그 관심 주제 카테고리에 지정되어져 있는 파워블로그 네, 블로그에 방문해서 그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 짚어드릴 테니까요. 그 방법에 맞춰가지고 네 한번 네 본인 또 네 이 블로그처럼 내가 앞으로 해가겠다라고 이렇게 좀 네 벤치마킹 대상을 좀 설정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요리, 인테리어, DIY, 뷰티 중에 눌렀을 때 하위 중에 요리 8명 중에 요거요. 딸기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이미지. 이 이미지가 뭐냐? 이게 프로필입니다. 프로필 사진입니다. 프로필 사진. 네. 자, 그 다음에 네, 요게 뭐냐? 네. 요게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줄 2줄 있어요. 네. 프로필 사진. 그 다음에 감성 베이킹. 이게 제목입니다. 블로그 제목. 그 다음 사막 용어는 뭐냐? 이게 닉네임입니다. 아까요 블로그 기본 설정 4가지 설명드렸죠. 네, 요게 3가지예요. 블로그 제목, 닉네임, 프로필 사진. 하나는 뭐냐? 블로그 설명. 네, 설명 문구가 지금 빠져있고 3가지가 이렇게 떠있어요. 네. 기본값은 뭐냐? 기본값은 블로그 제목 기본값은 누구누구님의 블로그. 이게 기본값이에요. 네, 기본값을 전혀 수정하지 않은 케이스인데도 네, 파블로 지정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블로그 제목이 간접 홍보 수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블로그 제목을 유지하기보다는 해당 그 블로그 주제에 맞는 네, 키워드로 포함한 걸로 수정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클릭에 들어가 볼게요. 딸기 네, 들어와 봤습니다. 네. 사막여우의 감성 홈베이킹 네, 블로그인데요. 자, 블로그에 방문해서 네, 우선 시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디자인적인 부분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심플하게 꾸며놨습니다. 네. 여기가 상단, 네. 이게 타이틀 영역입니다. 타이틀 영역.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네. 타이틀 이미지를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사이즈가 966에 맥시멈 300까지 사이즈로, 네. 이미지를 만들어 직접 등록할 수 있거든요. 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원래는 네, 타이틀보다는 스킨 배경 이미지 네, 를 활용해서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홈페이지형 블로그. 이게 블로그인지 홈페이지인지 긴가민가 할 정도로 네, 이렇게 네, 눈속이 많은 형태의 블로그들이 있습니다. 네. 자, 보면은 여기가 네, 블로그 메뉴입니다. 블로그 메뉴인데요. 요거는 화면상에서 못 숨겨요. 어쨌든 노출이 돼야 돼요. 네, 프롤로그와 블로그. 그 다음에 이것도 수정할 수 있어요. 네, 이것도 안 보이게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프롤로그도 안 보이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블로그 요거는 필수적으로 보이게끔 해야 돼요. 네. 자, 어쨌든 프롤로그는 서문입니다. 서문. 프롤로그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현재 네, 이 블로그에서 여기 보면은 지금 네, 카테고리가 네, 블로그에서 보게 되면 카테고리 게시판요. 게시판 목록이 보니까 뭐 쿠키와 네, 여기 있습니다. 쿠키와 구운 과자, 케이크와 컵케이크, 치즈케이크, 타르트 뭐 이렇게 쭉 있어요. 둘레, 여섯, 여덟, 9개 게시판으로 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되어 있는데 자, 우선은 카테고리 지금 나중에 저희가 설정하는 거 하도록 할 겁니다. 카테고리 네, 주제별로 게시판 이름 정해가지고 네, 내가 쓰는 글의 주제는 이 게시판에 담을 거야 라고 글 쓸 때 해당 어느 게시판에 담길지 라는 걸 지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게시판의 종류도요 네, 해당 주제 단위별로 나중에 저희가 분류를 하도록 할 겁니다. 네, 꾸미기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에서는 보니까 네, 우선요 설명드리면 여기 영역이 프로필 위젯이에요. 여기가 프로필 인데 네, 프로필 사진을 안 보이게끔 설정해 놓았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닉네임. 요게 이 사람의
네, 네이버 아이디. 그 다음에 여기가 네, 설명 문구입니다. 네, 블로그 설명. 소녀 감성이 묻어나는 달콤한 홈베이킹. 네, 시골에서 홈베이킹 하기. 네, 또는 책 보면서 홈베이킹 하기. 네. 주 키워드가 홈베이킹이죠. 여기도 홈베이킹, 홈베이킹, 홈베이킹. 반복 설명하고 있는데, 네. 자, 그 다음에 이 블로그가요, 네. 우선은, 네. 이 블로그가 어떻게 커왔는지를, 네,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밑에 보니까 2013년과 14년도에 네, 파블로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블로그 엠블럼 이렇게 네, 사용하고 있네요. 요 위에 보면은 네, 프로필 쪽지 이웃추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요 프로필을 한번 딱 눌러봅니다. 네, 프로필을 딱 눌러보면 자 프로필과 관련되어진 카테고리가 여기 옆에 이렇게 떠 있어요. 프로필 카테고리라고 해서요. 네, 프로필, 네, 블로그 히스토리, 이웃들의 소개말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요. 블로그 히스토리를 선택하면 네, 블로그 히스토리 선택하면 이 블로그가 어떻게 커왔는지라는 부분이 쭉 히스토리, 네, 역사적인 어떤 기록들 언제 블로그가 만들어졌느냐 네, 2007년도 3월 7일날 이때 네, 이 아이디로 네, 네이버 계정이 생성이 되어졌나봐요. 네, 블로그 네이버 아이디가 생성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블로그 방이 만들어지거든요. 자동 생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2007년도 3월 7일날 네, 블로그 안 했어요. 몇 년 동안. 네, 쭉 보니까 언제부터 블로그를 실제 시작하기 시작했느냐? 네, 2011년도 3월 7일도 아니고 11월 27일 이때부터 하게 됐네요. 보니까 그죠? 네, 자 보세요. 네, 블로그 제목을 11월 27일 날 한 6번 정도 바꿔 가면서 네, 블로그를 어떻게 할까? 뭘로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한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설정한 블로그 제목이 뭐냐? 여우야의 생존을 위한 베이킹이라고 처음에 잡았다가 또 바꿨어요. 시시콜콜한 생존형 홈베이킹 이야기로 바꿨다가 네, 소박한 베이킹 이야기로 바꿨다가 꾸밈 없는 베이킹 이야기, 달콤한 오븐 네, 놀이, 달콤한 5분 속 이야기라고 11월 27일 날 마지막으로 수정했다가 또 이틀 후에 다시 또 바꿨어요. 네. 여유야의 생존을 위한 홈메이드 베이킹으로 했다가 또 여유야의 생존을 위한 작업자족 베이킹으로 했다가 네, 작업자족 베이킹 소통하기라고 29일 날 바꿨다가 또 이틀 후에 또 뭐 이틀인지 3일인지 네, 보헤미안 또는 하이에나 그리고 생존용 홈베이킹 그 다음에 12월 3일 날 여유야의 감성 베이킹으로 이렇게 네. 현재는요 감성 베이킹이거든요. 제목이 네, 이때부터 블로그를 운영해 오기 시작했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네, 여기부터 뭐 열심히 하셨나봐요. 왜냐하면 2013년도와 2014년도 네, 파블로 지정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연도 경과되고 파블로그 지정을 하거든요. 1년 경과되고 난 다음에 그 1년 동안 열심히 한 사람 이렇게 되니까 2013년도, 2014년도 파블로그 지정될 정도로 열심히 했나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실제적으로는 2011년도부터 12년 2011년도 거의 말경이잖아요. 네. 11월 달부터 11월 말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실제적으로 뭐 2012, 2013 네, 2년 만에 파블로그 지정됐고 네, 그 다음에 2014년 네, 또 파블로그 지정됐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2014년도에 최종적으로 감성 베이킹 현재 네, 제목으로 네, 수정을 했네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 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네, 우선은 네, 프롤로그 선택해보면 최근 네, 여기 제일 위에 게 뭐냐면 이게 그 전체 여기도 수정할 수 있긴 있어서 네. 전체 목록을 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전체 목록은 여기 그 블로그 네. 메뉴 선택한 상태에서 카테고리 있죠. 카테고리에 보면 여기 전체 보기라고 있어요. 네, 전체 보기. 글수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12, 13, 14, 15, 16, 17 그러니까 만 5년 경과된 연도에 비해서 글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504개. 예를 들어서 산술적으로 그냥 5년 동안 했다. 1년에 한 100개 정도씩 썼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네. 1년 365일이잖아요. 365일이니까 대략적으로 산술적으로 따지면
한 3일에 한 번 정도 포스팅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죠? 네. 초기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열심히 하거든요. 1일 1포스팅을 막 유지하려고 막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네. 하루에 하나씩은 꼭 쓴다.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도 뭐 6년차 여자분들은 네, 캐스치고는 글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분야 자체가 특이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요리. 왜냐 한번 보면 글을 하나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많은 공이 들어가는 네, 글입니다. 요리하는 과정들을 일일이 다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사진 수도 좀 많은 편이고 그렇거든요. 우선은 전체 보기를 선택을 이렇게 해보면 전체 보기 선택 이렇게 해보면 위에요. 위에 여기 전체 보기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몇 줄? 네, 5줄 보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펼치 버튼 눌러가 맥시멈 30줄 보기로 설정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은 순차적인 흐름 자체가 이렇게 여기 보세요. 블로그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차곡차곡 저장되어져서 표시되어진다. 아까 네, 개념 정리에서 살펴봤던 부분이죠. 여기가 이제 포스팅 글을 네, 작성해서 올린 날짜입니다. 네, 2017년 1월 3일 최근에 올린 그고요. 그 이전 글이 12월 31일, 12월 28일, 27일, 21일, 15일, 8일 뭐 보니까 최소한 주 1회 이상씩은 쭉 올려오고 있고 네, 한 3, 4일 정도 간격으로 지금 올리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네. 1일 단위별로 갭으로 올리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를 이렇게 네. 주기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파악해 볼 수 있고요. 네. 전체 글수 그리고 어느 정도 주기로 네, 글을 올리는지 라는 부분 파악할 수 있고 카테고리 게시판 목록에 네, 해당 게시판 제목들을 보면서 어떤 주제로 운영되어지는지 라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글을 하나를 선택해 볼게요. 글을 하나를 네, 첫 번째 최근에 올린 거 메이플 피낭시에 참고적으로 옆에 뭐 이렇게 갈로에 32라고 하는 건 요건 댓글 수입니다. 댓글. 이건 댓글 수요. 이 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댓글 단 거. 네, 글수입니다. 네. 메이플 피낭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네. 자, 요리를 주제로 글을 쓴 건데, 네. 일반 요리책하고 비교했을 때요,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자, 일반 요리책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그 사진에, 네, 사진 밑에다가, 어떤, 이제, 몇 그램, 뭘 언제, 뭐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딱딱 이렇게 꺼내지는 형태로 서술형으로 잘 안 하죠. 사람들이 쭉, 어떤 풀이 과정적인 부분을 장황하게 풀어놓은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네. 요리책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이건 블로그 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블로그 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성격이 맞아야 되는데, 자, 먼저요,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네, 소론이 있습니다. 메이플 피낭시에 만든다고 메이플 시럽을 잔뜩 사놓고 달걀 흰자가 네, 남을 때까지 기다렸다. 달걀값이 심상치 않게 오르면서 달걀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했다. 이 키워드 중요합니다. 네, 생각했다. 네. 마트 세일 할 때마다 2판씩 사고 네, 왕란 따로 보통란 따로 사는 네, 호사는 당분간 누릴 수 없겠지. 네, 마트마다 1인 1판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본인의 네, 생각. 블로그는요, 본인의 생각과 관심과 네, 경험적인 부분을 네, 작성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설명요, 네, 보니까 뭐 시크릿 레시피 참고하세요, 뭐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네, 네, 진행 과정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네, 소설 형태로 쭉 네, 이렇게 서술했고요. 네. 반전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해서 소비자들도 만들 수 있는 것 같다. 네. 그 다음 사진, 글. 네. 사진, 글. 여기 네이버 검색인들이 좋아하는, 네. 해당 컨텐츠 배치 방식입니다. 그 사진글 형태로 해서요. 배치 쭉 이렇게,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설명을 좀 길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단순하게 사진만 왕창 올리고 한 줄씩 그냥 딱딱딱딱 설명하기보다는 해당 그 사진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한 네, 3, 4줄? 최소한 2, 3줄?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좋다. 네. 그리고 해당 이제 그
어떤 검색어로 검색이 되어지게끔 할 건지라는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서요 제목을 정해야 돼요. 이 제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제목 키워드가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메이플 피낭시 그냥 이대로로 검색되어지게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해당 요 제목을요 여기다가 바로 반복해놨죠. 네. 첫 번째 문장에 주어로 메이플 피낭시에 만든다고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그다음 요 키워드가요. 네. 여기서요. 네. 컨트롤 키 누르고 F 딱 누르면 네. 컨트롤 F요. 컨트롤 키 누르고 F 키 딱 누르면 검색 여기 찾기요. 찾기가 이렇게 떠요. 이 찾기에다가 메이플 피낭시라고 이렇게 메이플 피낭시라고 이렇게 피낭시에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제목이 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당 키워드가 이렇게 네, 마킹이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보여져요. 메이플 피낭시에 두 번, 네. 여기서는 반복 키워드를 두 번 제목하고 그 다음에 내용사항에서는 두 번 정도 넣습니다. 네. 그 다음에 메이플이란 키워드는 많이 좀 넣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네. 메이플 피낭시에 두 번 넣고 메이플은 많죠. 메이플 시럽, 메이플 네,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래서요. 해당 이 글이 어떤 검색어로 검색되어지게 할 건지 네, 검색 키워드가 반드시 제목에 포함되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본문 사항에서요. 네. 너무 많이 넣는 건 안 좋아요. 지금은. 네, 오히려요. 네. 예전에는 7, 8번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걸레는 한 3, 4번 정도. 네. 왜냐하면 너무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홍보 글이다라고 인식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홍보 글을 필터링 하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이버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네이버 검색 광고거든요. 그래서 네, 네이버 검색 광고 이용하세요. 이런 쪽으로 유도하려면 검색이 잘 되게끔 네, 한 상태면 굳이 돈 내고 내가 안 하겠죠. 근데 검색이 안 되니까 노출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돈 내고라도 내 걸 노출시키고자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체적인 측면에서요. 네, 보면은 뭐 레이아웃 배치가 네, 여기는 네, 2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꾸미기적인 부분에서 여기가 위젯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내용적인 부분. 네. 이렇게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2단. 네. 장단점들이 있어요. 걸레는 네, 전체 너비를 다 사용하는 1단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예전 블로그들은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 3단입니다. 3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단에 위젯, 이쪽 단 위젯. 이걸 추천했었고요. 걸레 새로 네, 네이버에 회원가입을 해서 아이디가 생성됐다. 그러면 블로그의 네, 레이아웃은 어떻게 되어 있냐? 1단으로 추천되어집니다. 이렇게 전부 다 쓰는 걸로. 네, 스킨들이 보면 추천 스킨들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3단에서 2단 그리고 걸레는 1단. 네. 아까 제가 전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홈페이지형 블로그, 네, 홈페이지처럼 꾸미는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운영하고자 한다. 필수적으로 반드시 1단을 해야 됩니다. 네, 레이아웃을 전체 너비를 다 쓰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저희가 블로그 꾸미기 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해서요. 네, 파워 블로그 벤치마킹 네, 사례 중에 하나로 네, 사막요의 네, 감성 베이킹 한번 봤습니다. 네.